최근에 박 회장님 그 성함을 예. 오랜만에 뉴스에서 봤습니다. 대미특사단 단장은 박용만 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님을 단장으로 대통령 특사로 파견하기로 하였습니다. 대미 특사단. 예. 무산됐더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예. 그러더니 갑자기 또 한미 정상회담이 잡혀버려서 네. 아 한미 정상회담이 잡혀서 대미 특사단은 그냥 무산됐나? 네. 그게 맞습니까? 그런 이유도 있죠. 처음에 이제 제가 그 특사 지명을 받았을 때는 그 관세 협정이 막 시작됐을 때였습니다. 예. 그래서 사실은 일단 그 8월 1일 날 그 관세 협정의 결과를 좀 보고 그러고 결정하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. 예. 그래서 관세 협상이 끝남과 동시에 정상회담이 앞당겨져서 잡혔습니다, 날짜가. 예. 정상회담이 이미 일정에 있는데 특사가 그 전에 가면은 그게 또 메시지가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예. 그래서 이제 안 가기로 결정을 했고 예. 결과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잘 된 일입니다. 그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다고 하지만 그러면 네. 개인적인 느낌에 아, 이거 좋다 말았습니까? 아니면 좋다 말은 건 아니고요. 예. 사실 중압감이 많았죠. 그러셨을 것 중압감이 같아요. 많았습니다. 왜냐하면 문제는 그 상황이 너무 복잡했지 않습니까? 그러게요. 그때. 그래서 굉장히 그 중압감도 많이 느끼고 걱정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정상회담도 빨리 열리게 돼서 나라를 위해서 참 잘 된 일이다. 예. 개인적으로는 가서 내가 또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있었고 예.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? 물론 이제 미국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서로 이 상호 간에 관세도 좀 많이 덜 내고 예. 이렇게 되면 가장 좋죠. 그러나 우리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스타일을 갖고 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. 문제는 그분이 취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보면 그것이 결국 미국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조치들이거든요. 예.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. 또 우리는 우리대로 그거에 대해서 방어해야 되고 방어하는 과정에서는 물론 협상하고 밀고 당기고 하지만 네. 서로 간에 큰 불확실성의 덩어리가 있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거든요. 예. 현재까지는 뭐 알려진 그대로만 놓고 평가하신 거니까 네, 그렇습니다. 그렇게 저희들도 네. 그런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.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그때 이제 기업인들도 같이 따라서 방북을 한 적이 있으시죠? 네, 예. 했습니다. 그때 평양은 뭐 물론이고, 네, 예, 예, 백두산도 네. 다녀오시고. 남북 경제 협력이 잘 됐으면 했는데 그때 네. 결국 뭐 지금의 상황까지 왔습니다. 혹시 회한 같은 게 있으십니까? 있죠. 왜냐하면 북한이 주는 경제적 기회 물론 있습니다. 그런데 북한 자체의 시장이 주는 경제적 그 기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화의 비용이 너무 많이 지불되고 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그 평화를 우리가 이룰 수 있으면 훨씬 더 많은 가능성들이 열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예. 그래서 그때 굉장히 희망적이었는데 그다음에 뭐 어려워졌으니까 예. 다시 뭐 또 대화를 해서 평화를 향해서 가야 되겠죠. 그때 뉴스 나오기로는 뭐 북한의 어느 고위 인사가 우리나라 재벌 누구 회장한테 박 회장님은 아니었고요.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가느냐 뭐 이런 일종의 폭언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예, 아니 뭐 그렇게까지 폭언은 아니었고요. 예, 농담 같이 나왔던 얘기인가요? 예, 반농담 그렇게 나왔죠. 예. 그또 농담으로 또 받아서 쳤어요. 예. 우리 기업인 중에 한 분이 저 냉면 사리 하나 더 먹어야 되는데 먹어도 되겠습니까? 그래서 예. 화기애애하게 지나갔습니다. 예. 혹시 지금 생각하면 네, 결과론이긴 하지만 네. 희망을 가졌던 것이 너무 단순했던 것은 아닌가. 그러니까 뭐 지금 와서 생각해 저는 보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그런가요? 예, 근데 그때도 사실은 특히 이제 그 하노이 회담이 실패한 다음에 예. 이건 결국 트럼프의 장사야라는 생각. 그렇다면 남북한은 거기에 일종의 종속 변수가 돼버려서 네, 서로 뭘 어찌할 수 없는 네. 트럼프의 생각 하나에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런 생각은 안 드시는지요? 물론 그런 생각도 들었죠. 왜냐하면 북에서는 미국과의 협상이 잘 되기를 굉장히 원하고 있었기 예, 예. 때문에
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을 빼놓고 그 협상이 이루어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? 뭐 기본적으로 그래야죠. 그렇죠. 그러니까 그 문제는 뭐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예. 예. 문제는 이제 그 좀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양측이 다. 예. 좀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양측이라 하면 북쪽 남쪽이 다요. 예. 우리는 우리대로 사실은 정부의 성격이 바뀌면서 많이 바뀌었고 예. 북측은 북측대로 또 그런 바뀌는 걸 보고 굉장히 가시돋친 그렇죠. 발언들을 하고 막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일관된 생각을 가지고 남북의 관계를 정립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예. 듭니다. 예. 이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든 생각은 이제 긴장이 다 풀리셨구나 예. 생각을 하고 그래도 이제부터 긴장은 그러면 안 풀리죠. 아무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. 근데 제가 예. 형제분을 인터뷰하는 경우가 처음입니다. 아 그렇습니까? 예. 그것도 재벌 회장을. 네. 예. 무려 21년 전에 예. 2004년. 네. 이제 형님 되시는 박용성 네. 당시 그러셨어요. 이제 예. 두산 회장. 당시에 그 똑같이 대한상공회의소 그 의장도 맡고 계셨었습니다. 그때 인터뷰했는데 주제가 삼류 정치가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였습니다. 그 당시에 이제 정치인들에 대해서 그에게 정치 자금이 기업으로부터 넘어가고 그랬어요. 예. 뭐 차떼기라는 것도 많이 네. 말이 유행하고 그랬으니까. 한나라당이 이른바 차떼기로 돈을 받을 때 당 차원에서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한나라당이 지난 대선 때 차떼기로 넘겨받은 150억 원, 돈을 봉고차 2대에 나눠 실은 뒤 당사로 옮긴 사실도 확인됐습니다. 그 정치인이나 받는 네. 사람이나 네. 주는 기업인이나 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. 그렇죠. 라는 네. 문제 의식 속에 예. 박영성 회장을 네. 인터뷰했었는데 그 당시 그분 말씀이 정치가 저비용으로 돌아가야지 정치가 고비용으로 들면 어차피 기업에서 돈 들어간다. 예, 요즘 불법 정치자금 수사가 한창입니다. 삼류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. 이렇게 정치권에 대해서 일갈한 분이 있으시죠. 박영성 대한상공회의소장께서 직접 스튜디오로 나와주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. 예. 돈이 덜 드는 정치래죠. 지금같이 이렇게 돈이 많이 든 정치라면은 결국 돈을 갖다 거둘 수밖에 없고 걷는 과정에서는 부정이 생기니까 예. 돈이 안 드는 정치를 해야 하고.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당시 그 형님과의 인터뷰 내용도 그렇고 정치와 기업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이 돼야 된다고 평소에 생각을 하십니까? 정치는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에게 예. 불확실성을 제거해주는 쪽으로 움직여야죠. 네.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. 또 기업이 활성화되도록 도와주셔야 되고요. 예. 왜냐하면 그 뭐 규제 철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? 규제 철폐도 당연히 그중에 하나고요. 예. 예. 기업인들은 맨날 그 좀 뭡니까 규제 철폐해야 되려고 얘기하는데 대표적으로 무슨 규제가 제일 문제입니까? 규제를 전반적으로 다시 원점에서 보고 대대적인 수술이 일어나야 됩니다. 왜 그러냐 하면은 예. 그건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그건 너무 현실성이 없지 않느냐? 너무 방대한 작업인데. 들어보세요 한번요. 예. 들어보세요 한번요. 예. 이제 긴장이 완전히 풀리셨어요. 예. 과거에는 영세한 업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진입 장벽이 거꾸로 이제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들어갈 수 없는 장벽이 돼서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럴 수도 있겠죠. 그렇죠. 예. 요즘에는 인터넷에 이 여러 가지 그 가능한 방법론들이 있지 않습니까? 예. 쉐어하고 공유하고 이런 방식으로 그런 것들이 들어가려면 진입 장벽을 없애야 되거든요. 예. 아이디어만 갖고 성공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. 더더군다나 지금처럼 경제가 느려지고 경기가 어려울 때는 일을 벌리기 좋은 환경으로 바꿔줘야 됩니다. 예. 일을 벌리려면 자본과 시설과 이런 기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못 힘들죠. 벌립니다. 예. 그러니까 우선 그런 진입 장벽에 관한 규제를 제일 먼저 한번 좀 봐야 되고요. 예. 그런 거는 너무 그쪽으로 가지 마시죠. 얘기 한이 없습니다. 예. 저거 8시간쯤 하셔야 됩니다. 딴 데로 8시간 가시죠. 하고 편집해서 1시간으로 만들면 됩니다. 저희도 전공입니다. 예. 근데 뭐 나름대로의 방법론
정치인과 경제 철학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저한테 말씀하시지 말고 질문들에서 그냥 정부 안에 들어가서 하시는 건 어떻습니까? 물어보시니까 제가 답을 했죠. 저는 정치의 영역입니다. 예.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처럼 기업을 경영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의 의견일 뿐이죠. 예. 그 이슈를 깊게 들어가면 대번에 지켜보시는 분들이 정치하려고 하나 이런 얘기 하실 예. 겁니다. 그러시죠? 저는 전혀 생각이 없거든요. 예. 그래서 객석에서도 뭐 그런 생각은 안 하시죠. 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. 제가 아까 그 정치와 기업인의 관계, 기업의 네. 관계 이걸 질문을 드렸는데 얘기가 이렇게까지 왔습니다. 그렇게 유도하셨잖아요. 아, 이렇게 재밌어서 이렇게까지 왔습니다. 그 외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, 정치인과 기업인의 관계를 얘기할 때 예, 그렇게 좋은 얘기들이 많이 안 나왔고 그랬죠. 예. 예를 들어서 뭐 지난번 대통령 때는 왜 어디 서서 쭉 서가지고 떡볶이인지 오뎅도 먹고 윤석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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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겠습니다. 그래, 맛있게 드세요. 맛있게 드세요. 이 떡이 아주 쫄깃쫄깃한 게, 어? 그러나. 너무 맛있습니다. 너무 맛있습니다. 혹시 그런 적 있으십니까? 아, 뭐 없지는 않죠, 저도. 예. 그렇게 드시면서 무슨 생각하십니까? 뭐좀 비대떡이 뜨겁네. 예. 근데 그것이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지만 예. 사실은 이렇게 TV를 보는 국민들은 그런 장면 속에서 희망을 가지기도 하시니까 예.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. 단지 대기업 회장들을 쭉 그 세워서 하는 건 좀 이제 고만들 했으면 좋겠습니다. 예. 뭐 옛날에 다른 정부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. 예.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. 예. 그럼 회장을 안 세우면 누굴 세워야 됩니까? 차라리 그분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예. 관직에 계시는 분들하고 정치인이 그 자리에 서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아, 저는. 예.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. 예. 아이, 큰일 났네. 나 이러다 혼나겠네. 근데 사실은 예. 우리나라 국민들이 예. 그거 보고 특별히 희망을 느낀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좀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도 더 많이 있습니다. 그게 보여주기라는 걸 알기 때문에. 네. 예, 예.